늘 옆에 있는 사람은 고맙지만 이상하게도 그리움은 오래가지 않죠. 자꾸 생각나는 사람, 문득 떠오르는 존재는 대체 왜 항상 곁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중년 남성의 관계 심리 변화를 상담해 온 정미영 전문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항상 곁에 있으면 절대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주제로 여성이 진짜 그리워하는 남자의 조건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당신이 그녀에게서 멀어지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더 매력적인 존재로 남기 위해 지금 무엇을 비워야 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려는 거죠.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그녀의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부재의 기술. 사람은 부재를 통해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성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항상 곁에 있는 사람보다는 문득 사라졌을 때 그 공백이 크게 느껴지는 사람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고 싶다면 부재의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는 늘 연인에게 먼저 연락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보고 싶다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엔 애정이라 여겼던 상대도 점차 피로를 느끼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의 존재 자체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죠. 그러다 헤어지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너무 자주 그녀 앞에 나타났구나. 심리학에서도 말합니다. 익숙함은 감사를 무디게 한다고요. 항상 함께 있으면 존재감이 약해지고 오히려 없는 시간이 그녀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리움은 거리에 의해, 생각은 공백에 의해 만들어지는 법이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정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의도적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하루에 3번 연락하던 패턴을 하루 1번으로 줄이거나 습관처럼 매주 보던 데이트를 격주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그녀가 왜 안 오지? 라고 느낄 정도의 미세한 불균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재의 기술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합니다.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소중하게 느끼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게 대하는지가 그녀에게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사라지는 건 그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나를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잠시 떨어져 있는 동안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여유를 갖고 매력을 키우세요. 그녀는 당신이 없는 동안에도 당신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그녀가 묻게 될 겁니다. 요즘 왜 안 보여요?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존재가 그녀 안에 다시 피어나는 시간입니다. 계속 연락하면 질린다. 흥미를 죽이는 습관. 마음을 표현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과하면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하죠. 특히 이성관계에서 너무 자주 연락을 하면 상대의 흥미를 빠르게 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53세 이모 씨는 한창 연애 초기에 하루에도 수십 통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상대는 점점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결국 답장이 부담스럽다는 말과 함께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너무 자주,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연락한 것이었죠. 흥미란 여백 속에서 자라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다음 회가 기다려지는 이유는 중간에 비워진 시간이 기대감을 만들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그녀와의 관계도 기다림이 있어야 설렘이 생깁니다. 연락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감정을 너무 즉각적으로 모두 전달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내려는 메시지가 단순히 보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확인받고 싶어서인지 먼저 돌아보세요. 이런 습관은 자칫 상대에게 집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계속된 연락은 이 사람이 나 없이는 못 사나 보다라는 인식을 주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매력적인 존재가 아닌 항상 있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관계에서의 흥미는
작은 긴장감 속에서 살아납니다. 연락이 없던 날 문득 도착한 짧은 메시지 하나가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잘 지내요? 문득 생각나서요. 이런 말 한마디가 때로는 긴 대화보다 더 깊게 다가갑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자꾸 연락하고 싶은 마음을 참기 힘들다면 그 에너지를 자신의 삶에 투자해 보세요.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취미를 즐기다가 보면 자연스레 당신의 세계가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단단함이야말로 여성이 가장 끌리는 매력입니다. 계속 연락하는 습관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잊지 마세요. 모든 감정에는 적당함이라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3. 그녀를 상담하듯 돕는 남자, 매력 없다. 많은 남성들이 관계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상담하듯 문제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전문가의 조언보다 따뜻한 공감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박 여사님은 어느 날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애 초반에는 남자친구가 다정하게 들어주더니 요즘은 뭔 말만 하면 자꾸 그건 이렇게 해야 되라며 훈수를 둬요. 마음이 식어요. 이 말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찾을 수 있죠. 그녀는 해결보다 연결을 원했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안에 감정의 교감을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런 간단한 말이 오히려 위로가 되죠. 그런데 남자가 자꾸만 해결책을 제시하면 점점 관계는 건조해지고 상대는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상담하듯 돕는 태도는 때로 상대를 낮추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잘한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자세가 결국 그녀에게는 지루함이나 답답함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보다 문제를 함께 겪어주는 사람이 더 매력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매력은 나는 내 편이야 라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판단 없이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멋진 사람입니다. 4. 쫓지 마라. 이제 그녀가 당신을 찾게 하라. 연애에서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감정이 앞서 상대를 지나치게 쫓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쫓을수록 도망가고 놓아줄수록 궁금해지는 법이죠. 서울에 사는 46세 최 씨는 연애 초반 매일같이 연락하고 퇴근 시간도 맞춰 데려다 주며 정성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반응은 점점 무덤덤해졌고 결국 너무 부담스럽다는 말과 함께 이별을 맞이했죠. 그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쫓고 있었구나.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고 싶은 대상을 좋아합니다. 계속 쫓아오면 상대는 선택의 여지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 관계에서 자유를 갈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여유를 보일 때 그녀는 왜 저렇게 당당하지? 라고 느끼며 궁금해하게 되죠. 이 궁금증이야말로 관계의 판을 바꾸는 힘입니다. 남녀 간의 관계는 주도권 싸움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 앞서 나가 상대가 따라올 틈조차 주지 않으면 결국 혼자만의 연애가 되어버립니다. 쫓는 사랑이 아니라 끌리는 사람이 되세요. 그녀가 당신을 떠올릴 때마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라는 상상을 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 상상이 반복될수록 그녀는 당신을 찾고 싶어질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사랑한다는 마음을 당신도 날 원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지금 멈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24시간 대기 남자는 절대 그리워하지 않는다. 관계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땐 항상 거기 있었잖아. 하지만 이 말이 언제나 긍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이성관계에서는 항상 대기 중인 사람은 종종 매력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부산에 사는 50세 정 씨는 연인에게 하루 종일 대기하듯 행동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바로 받았고 그녀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응했고 심지어 새벽에 불러도 나갔죠. 그런데 정작 그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를 편한 사람은 될지언정 그리운 사람으로는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쉽게 손에 들어온 것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항상 거기에 있는 사람은 그 존재의 소중함을 잊게 만들죠. 때로는 일부러라도 늦게 답장하고 일정이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시간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밀당이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매력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람이 항상 나만 바라보는 건 아니구나. 그 인식이 그녀로 하여금 당신을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항상 대기 중이면 상대는 긴장을 잃습니다. 그리움은 거리에서 오고 가치는 부재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이 잠시 비워줄 때 그녀는 그 공백 속에서 당신을 다시 찾게 될 겁니다. 6. 언제나 친절? 이제는 신비롭게 살아라. 친절함은 관계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똑같고 예측 가능하다면 오히려 지루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성관계에서는 신비로움이라는 요소가 큰 매력으로 작용하죠. 인천에 사는 44세 짱 씨는 연인에게 너무 친절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고 늘 밝은 표정으로 반응해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너무 좋은 사람인데 설렘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친절은 있었지만 기대감은 사라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미지의 것에 끌리는 본능이 있습니다.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다 알 수 있다면 처음엔 안정감을 느낄지 몰라도 금세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당신의 일정, 생각, 감정 등을 전부 말하지 말고 조금은 숨겨보세요. 오늘 뭐 했어? 라는 질문에 그냥 이것저것 했지라고 가볍게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미스터리가 상대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당신에 대한 궁금증을 키워줍니다. 친절한 사람은 많지만 궁금한 사람은 드뭅니다. 신비롭다는 것은 말없이 벽을 치는 게 아니라 나를 전부 드러내지 않는 여유입니다. 당신이 언제나 다정하고 예측 가능한 사람이기보다 가끔은 조용히 사라졌다 나타나는 사람, 모든 걸 쉽게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녀는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뭘 생각하는 걸까? 그 말이 시작되는 순간 당신은 다시 매력적인 존재가 됩니다. 7. 모든 걸 털어놓지 마라. 미스터리 유지 전략. 누군가를 더 알고 싶어지는 감정, 바로 그게 매력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면 어떨까요? 신비로움은 사라지고 그저 다 안다는 느낌만 남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49세 이 씨는 소개팅 초반부터 자신의 과거 연애 이야기, 가족사, 직장 고민까지 전부 털어놨습니다. 처음에는 진솔함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상대는 점점 피로를 느끼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결국 너무 금방 익숙해져서 흥미가 사라졌다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관계 초기에는 숨김이 아니라 간격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나누는 속도도 마음을 여는 단계도 천천히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말하면 그녀는 당신에 대해 더 이상 궁금할 게 없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조금은 베일에 쌓여 있어야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당신의 하루가 어땠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때로는 일부러 말하지 마세요. 그 미묘한 거리감이 그녀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당신에게 더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또한 지나치게 감정적인 이야기나 약점을 빨리 공유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공감보다는 부담을 줄 수 있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대에겐 거리감을 주게 되죠. 진정한 매력은 숨김이 아니라 절제된 드러냄에서 옵니다. 미스터리는 자신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성숙함입니다. 8. 자신감은 필수, 하지만 자만은 독이다. 자신감은 이성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력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이 지나치면 오히려 자만으로 비춰져 역효과를 낳게 됩니다. 두 감정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진짜 매력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52세 윤 씨는 자신이 여성을 잘 리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화 중에도 그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해봐서 아는데 같은 말투를 자주 썼고 자신이 정한 일정과 장소를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곤 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는 너무 자기중심적이라 불편하다며 그와의 만남을 멀리하게 되었죠. 자신감 있는 사람은 조용히 중심을 잡고 여유롭게 배려합니다. 자신의 의견이 있어도 상대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 안에서 조율할 줄 아는 유연함이 있죠. 반면 자만은 내가 옳다고 믿으며 타인의 감정에 둔감해지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성관계에서는 함께 만드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은 오히려 당신의 가치를 더 높여줍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표현도 좋지만 당신은 어떤 생각이에요? 라는 한마디가 훨씬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자신감은 내가 나를 믿는 힘이고 자만은 타인을 무시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 둘은 아주 가까이 있지만 결과는 정반대라는 걸 잊지 마세요. 당신이 중심을 지키되 그녀의 존재도 함께 비추는 사람이라면 그녀는 당신을 자연스럽게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9. 그녀의 백업 플랜? 그건 절대 NO. 누군가의 백업 플랜이라는 건 필요할 때만 찾는 예비 선택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성관계에서 이런 위치에 머무르게 되면 결코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건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서울에 사는 51세 김 씨는 연인이 힘들 때마다 찾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슬플 때, 외로울 때, 지쳤을 때만 연락이 왔고 기분이 좋아지면 자연스레 멀어졌죠. 처음엔 그래도 날 필요로 하잖아라고 위로했지만 곧 자신이 정식 관계가 아닌 임시 위로처로 여겨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백업 플랜은 언제든 대체 가능한 존재로 여겨진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그런 자리에 있다면 지금 당장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여유일 때가 아니라 중심이어야 할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쉽게 흐려집니다. 관계를 분명히 하고 상대에게도 선택을 요구하세요. 지금 나와 함께할 의사가 없다면 난 기다리지 않겠다. 이런 단호함이 오히려 당신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백업이 아닌 우선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 스스로가 자신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주체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죠. 당신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 진심을 값어치 있게 다루는 법도 함께 익혀야 합니다. 백업이 되길 거부하는 그 순간부터 진짜 관계는 시작됩니다. 10. 당신만의 인생을 살아야 그녀가 갈망한다. 연애에 몰입할수록 우리는 자칫 상대의 인생에 매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매력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데서 나옵니다. 당신만의 인생이 있을 때 그녀는 비로소 당신을 갈망하게 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47세 박 씨는 연애를 시작하자 모든 시간을 연인에게 맞췄습니다. 운동도 친구와의 만남도 줄이고 그녀가 원하는 곳만 함께 다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오히려 답답해하며 당신은 왜 당신 시간을 안 써요?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엔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여유가 있고 그 여유는 사람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당신이 자신만의 시간, 목표, 즐거움을 갖고 있을 때 그녀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지며 그 세계에 끌리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인생은 불안하고 위태롭습니다. 반대로 당신의 하루가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다면 그녀는 당신이 없는 시간에도 당신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바쁜 와중에도 날 생각할까? 이런 궁금증이 갈망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나를 바꾸기보다 지금의 나를 가꿔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을 때 그녀는 당신과의 관계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언제나 사랑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간절히 원하는 단 하나의 조건은 바로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우리는 여성이 그리워하고 매력을 느끼는 남자의 특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늘 곁에 있지 않아도, 모든 걸 말하지 않아도, 친절만으로 감동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녀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녀에게 쫓기보다 당신만의 중심을 지키고 친절함 속에 신비로움을 남기고 말보다 여백으로 감정을 전달하며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매력을 드러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질 때 그녀는 당신을 그리워하고 원하게 됩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아볼 수 있을 때 그녀도 당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